자, 추기모 16회 해설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또 당부의 한 말씀 또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현강 친구들 또는 인강 친구들 보시면서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16회로 왔냐? 자, 다시 우리 현강 친구들은 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어서 앞에는 앞에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숙제 개념으로 선생님이 이제 매일 또는 이틀에 한 회차씩 풀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부터 해설 영상이 조금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6회, 15회에서 쭉쭉쭉 갈 거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 맞아요. 16회부터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니까요. 잘 들어오신 거 맞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수 문제예요. 공통수학 1 또는 기하, 확통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빨리 나가서 다른 페이지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혼돈하지 말고 본인이 필요한 거 잘 듣고 오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바로 16회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우리 기본적인 지수함수 문제가 될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한테 준 게 얘들아 2에 1 빼기 x제곱 빼기 3이라고 줬는데요. 기본적으로 바꿔보고 시작할까? 우리 2에다가 x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 선생님이 얘를 2분의 1 x제곱으로 바꾸고 얘 마이너스를 전체를 옮겨놨으니 x 빼기 1 마이너스 3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갑니다. 기억. 정의역은 실수 전체냐? 당연히죠. 얘들아, 지수함수는 어차피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니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냐? 당연히 틀렸죠. 왜요? 밑이 0과 1 사이인 진분수가 나오니까 얘는 감소함수가 되니까 정확히 틀렸고요. 자, 그 다음 기본적인 우리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는 0이었지만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보이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 y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건 틀린 친구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각도 세타가 있는데요. 그때 세타와 7세타가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상악함수 정의 문제 중에 기본 문제, 일반각 문제가 될 거야. 동경, 그쵸? 자, 선생님이 보통 이 세타랑 7세타를 처음에 볼 때 무슨 각처럼 보라 그랬죠? 그렇죠. 얘들아, 얘네 다 뭔가 예각처럼 우리가 취급을 해서 보는 게 조금 괜찮겠다라고 개념 때부터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 자, 처음에 줬던 파이랑 2분의 3파이는 나중에 범위를 맞춤이다라고 보시고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자, X축하고 Y축을 하나씩 딱 그려봤을 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타랑 7세타 중에 세타가 훨씬 클 거니까 뭐래니? 세타가 7세타보다 작을 거니 세타를 기준으로 보게. 자, 그럼 나는 지금 세타를 여기서 볼 거예요. 자, 이만큼의 동경을 그냥 보시고 얘를 세타라고 볼게. 그러면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 있을 거니까 자, 원점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시켜 준다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동경은 당연히 어디부터? 시초선으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니 이쪽을 우리가 몇 세타? 7세타로 볼 수가 있겠죠. 됐어? 자, 선생님 뭐랬어? 그래서 얘네 둘을 뭐 하거나 더하거나 빼서 특수각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여기가 7세타야, 여기가 세타야. 둘이 더할까? 빼야 되겠죠. 그래야 180도가 나오니까 곧 6세타가 180도인 파이가 나옵니다. 맞아요? 틀린다고요. 자, 얘가 지금 내가 세타가 한 바퀴도 안 돌았고 7세타도 한 바퀴도 안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 그 놈의 뺑뺑 도는 EM파이를 꼭 붙여주시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N바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타라는 친구는 6으로 나눌 거니까 6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나올 거고 이때 n은 무슨 수? 정수겠죠. n바퀴니까 뒤로 돌 수도 있고 안 도는 거 0일 수도 있고 앞으로 도는 플러스일 수도 있다. 자, 근데 나는 지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각을 볼 거니 n의 적당한 정수를 대입을 할 건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파이가 넘는다면 6분의 6을 넘는다는 거니까 n의 3을 일단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의 3을 대입하게 된다면 세타는 6분의 7파이가 나올 거고요. 한 번만 더 대입을 해볼게. n에다가 4를 대입하는 순간 6분의 9파이니까 6분의 9는 2분의 3파이겠죠? 그럼 따라서 2분의 3파이는 등호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6분의 7파이만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반각과 동경에 대한 문제는 그래프를 충분하게 그려주시고 예각 취급을 처음에 한 다음에 몇 바퀴, 특히 이 n바퀴의 별표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절대 빼먹지 말고 풀어줬으면 좋겠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 풀이가 몇 가지죠? 그렇죠. 3가지예요. 다시 필기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서 구할 거고요. 자, 우리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만 더 씁시다. 플러스 뭐? 대입까지 해서 뭔가 우리가 수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근의 공식까지 갈 건데 요거는 조금 안 하긴 안 하죠. 그쵸? 안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신이니까 좀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근과 계수 조금 이용해서 풀 거니 자, 두근의 합이 뭔지 불러줄까요? 그렇죠. 두근의 합은 4예요. 그쵸? 1분의 4가 되겠죠. 두근의 곱은 뭐예요? 1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 걸 잘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되냐면 자, 얘 그대로 한번 쭉 볼 건데요. 쭉 볼 건데 생각을 좀 해볼게. 자, 일단 전부 다 밑이 뭘로 통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2로 통일 가능하니까 한 방에 씁시다. 자, 얘들아 분자에는 2의 2알파 제곱이 될 거고 2의 3베타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을까? 밑에는 2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까지 올 수 있겠네요. 됐니?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 계산은 나눗셈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2의 알파 플러스 3베타 빼기 알파 베타에 이거 조심합시다. 얘도 빼기를 같이 들어가야죠. 나눌 거니까. 그럼 조금만 이쁘게 정리하게 된다면 2에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충분히 다 구할 수 있겠죠. 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몇 배? 2배 때리면 8 될 거고요. 빼기 몇? 알파 베타는 1이겠죠. 따라서 2의 몇 제곱? 7제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2의 7제곱 몇이에요? 128이 나오겠죠. 그래서 근거 계수를 정확하게 이용하고 지수법칙만 잘 쓰면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세 양수 ABC에 대해서 이런 조건식 2개를 준 다음에 너네한테 K라는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개의 연관성을 좀 봐야 되는데 얘들아 K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얘네들이 다 같다라고 놓고 풀 수는 있겠지만 잘 보세요. 여기서 뭔가 얘네들이 조작하기는 아직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 뭐야, 나한테 알려준 게 없잖아. 근데 오른쪽을 잘 볼까 얘들아? 늘 저 오른쪽을 잘 보시면 어떤 현상이 조금 나올 거냐면 자, BC예요. CA예요. AB예요. 그럼 뭐가 공통이야? B랑 C가 하나씩 붙어있고 여기 A가 있는 거 보여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을 A로 조금 묶어볼까? 그러면 A로 묶는 순간 뭐가 되냐면 C 플러스 2B가 될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선생님 저희는요 어차피 얘네들을 같다고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옵티마이저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한 문자로 정할 건데 자 A를 나눕니다. 그럼 A분의 1이 될 거예요. 맞아? 그리고 얘는 BC로 나눴을 때 BC분의 C 플러스 2B가 되는 게 보일 거야. 자, 요건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트 모양으로 유리식 때 쪼갤 수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A분의 1은 자, 얘네 약분 치면 B분의 1 플러스 2라는 게 C분의 2죠. C분의 2라는 게 보이면서 A랑 B의 C의 역수 관계들이 나온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 선생님 요걸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 상수 K가 있지만 비례상수 T라는 것도 새로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볼게요. 이 모양에 맞춰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9라는 놈을 먼저 찾아볼까요? 9가 뭐예요? T에 A분의 1이 나오겠죠. 두 번째 4라는 친구는 뭐예요? T에 B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마지막 K라는 친구는 T에 C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얘네끼리의 뭔가의 조합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일단 A분의 1 보이고요. B분의 1도 보여요. 근데 C분의 2가 안 보이죠? 그럼 따라서 얘는 제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K제곱은 T에
C분의 2제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괜찮아? 그럼 끝까지 가볼까? 그럼 우리 A분의 1이니까 T의 A분의 1제곱은 T의 B분의 1 더하기 C분의 2랑 똑같으니 그대로 있는 걸 갖다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 T의 A분의 1은 몇이야? 9야. 9라는 친구는 얘네 둘이 뭐 한 거? 곱한 거랑 똑같으니 4K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K 제곱은 뭐야? 4분의 9가 되겠고, 자, K는 아마 양수라고 줬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3까지 계산하시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으니 정답은 2분의 3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진짜 너무 중요해. 이런 식 변형을 우리가 연습을 아예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또 파악을 하면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식 변형할 때 이런 모양 보이시면 뭔가 분수 모양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그림은 로그 2분의 3의 x를 준 겁니다. 그때 d는 3b랑 똑같아요. 그래서 3분의 2의 c의 a제곱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무슨 관계죠? 뭔가 지수랑 역함수의 관계가 다 있겠죠. 로그니까. 근데 밑이 조금 달라. 그래서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볼게 얘들아. 우리 기본적으로 얘들아 여기 다 따졌을 때 뭔가 정보들을 y는 x 위에서 다 주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들아, d라는 건 다시 d가 여기 있잖아. 그쵸? 근데 d를 넣었을 때, 자, 생각을 해보자. 나한테 지금 d를 줬기 때문에 쓰는 것 뿐이에요. 자, 갑니다. d는 뭐야? d 넣으면 얘가 나오지. 곧 로그 2분의 3의 d라는 친구는 쭉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얘는 c가 나오겠죠? 오케이, c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3b가 있으니까 또 b를 또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b 넣어보면 뭐가 돼요? b 넣으면 또 a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다시 b를 넣었을 때 여기 함수값 a가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똑같아. 로그 2분의 3의 b가 a예요. 됐냐? 그럼 여기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얘는 d를 뽑아내야 되니까 로그를 지수로 좀 바꿔볼게요. 2분의 3의 몇 제곱이? c제곱이 뭐다? d다. 얘도 마찬가지. 2분의 3의 뭐가? a제곱이 뭐예요? b가 되겠죠. 됐니? 근데 여기서 몇을 곱한 게? 3을 곱한 게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따라서 2분의 3의 c제곱은 3 곱하기 2분의 3의 a제곱과 똑같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조건을 뭐 할 수 있냐? 구하는 걸 봐야죠. 자, 구하는 거 볼게. 3분의 2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2분의 3이죠. 그럼 얘를 무슨 수 한다? 역수한다. 자, 그럼 구하는 걸 잘 보시면 역수를 취하게 되시면 2분의 3의 역수면 지수에 음수 달면 되니까 a 빼기 c가 나올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야? 우리 지수법칙 양방향으로 공부하기 했잖아.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2분의 3의 a제곱에서 2분의 3의 c의 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자, 다시 얘는 2분의 3의 a제곱에서 2분의 3의 c제곱을 나누는 행위가 될 거니 여기 있네. 2분의 3의 a제곱에서 얘를 나눌 거니까 이항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결론 다 나오지 않았나? 3도 넘어가시면 3분의 1은 2분의 3의 a제곱에서 2분의 3의 c제곱을 나눌 거니까 빼겠죠. 됐어? 그럼 내가 구하는 건 얘잖아. 그럼 답이 뭐야? 3분의 1이구나. 그럼 내가 구한 답은 3분의 1로 마무리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 주어진 건 d랑 b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d랑 b를 대입을 해서 얘네들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네? 그러면 여기서 뭐 구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조합을 잘 하시면 되겠죠. 식 변형도 연습을 많이 해봐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이제 앞에 1번에서 했듯이 지수함수 모양처럼 상악함수 모양을 좀 찾아볼 건데요. 자, 우리 이때 늘 해야 되는 거 설명했죠? 상악함수 그래프 개념 설명할 때. 자, 그러면 얘들아, 얘 뭐부터 빼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죠.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부터 먼저 분리를 하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평행 이동을 절대 안 틀린다고. 그래서 이 사인에 뭘로 묶어? 4로 묶어주세요.
그럼 x 플러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나한테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뭘 봐야 돼? 요 4x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선생님 말했다. 사인은 원래 주기가 몇이야? 2파이가 될 거니 곧 4x가 몇 파이? 2파이가 되도록 하는 그 x를 구하시면 되니 x는 2분의 파이가 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기억은 거짓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치역은 볼게요. 치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이 최소값이고요. 이쪽이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했는지 주기가 짧아졌든 넓어졌든 상관이 없어요. 위아래 높낮이만 바뀌면 되니까. 자, 사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볼게. 마이너스 1이니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까지 하면 마이너스 3이 최소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다시 사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는 1이죠. 그럼 1 곱하기 2는 2가 되겠고 2 빼기 1은 1이 될 거니까 최대값은 그냥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러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치역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됐어요? 자, 세 번째 너무 쉽죠? 뭐 하는 거야? 그냥 0,1을 대입, 0, 마이너스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0 대입하면 사인 파이예요. 이 사인 파이에 그 다음에 빼기 1인데 자, 사인 파이를 아직도 모르는 친구도 있으면 안 돼. 자, 오른쪽에 원 하나만 좀 그려보자니까 그냥 얘들아 무지막지하게 외우지 마시고 자, 원 하나 그려볼게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사인은 y좌표라고 했어. 그치? 다시 사인은 y좌표라고 했고 앞에 2가 붙어있기 때문에 반지름인 2인 원에서의 y좌표를 볼 거야. 언제? 180도죠. 그럼 180도는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서 y좌표는 뭡니까? 0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0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리을 볼 건데 솔직히 리을은 보지도 않아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해서 4분의 파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으니 뒤에 건 볼 필요도 없는데 y축은 정확하게 맞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대최소랑 이런 것들 보시고 꼭 삼각함수값 모르면 뭐 하라고? 원 그려서 제발 판단하세요. 원 하나 그리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알겠죠?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정의역이 1부터 4까지인 함수 y는 로그들의 함수를 줬죠. 두 개 곱한 형태를 줬는데요. 그때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뭐 얘들 분리시켜서 1과 4 사이를 잘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럼 우리 로그 성질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옵니다. 우리 첫 번째 괄호는 어떻게 풀 수 있을 거냐면 로그 2에 4x니까 둘이 곱해져 있죠. 우리 진수의 곱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더하기로 쪼갤 수 있다 그랬죠?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로그 2의 4는 2잖아요. 플러스 로그 2의 x가 나오겠다. 자, 우리 분수는 뭐? 무슨 연산에? 그렇지. 나눗셈의 연산이다. 그럼 나눗셈은 로그에서 뭐야? 빼기로 바꾸겠죠? 로그 2의 8은 3이니까 3 빼기 로그 2의 x로 올 수 있을 겁니다. 됐어? 그럼 자, 이제 뭐가 보여? 치환할 게 눈에 보이겠죠? 따라서 나는 로그 2x를 치환할 거야. 뭘로? t로. 자, 선생님 뭐라고 했어? 치환하시면 뭐가 보여야 된다고? 범위와 변수입니다. 지금 범위는 x에 대한 범위를 여기서 끄집어 올 거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할게.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가 될 거야. 왜? 밑이 2니까요. 그럼 그때 1부터 4까지니 1, 여기가 4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이 문제에서 아마 지금 쓸 데가 없겠지만 습관을 들여놓으라고 했어. 자, x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요. x가 몇일 때? 4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데 이 값들은 당연히 여기서 t라고 치환한 건 그 값을 넣었을 때 t라는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대 1 되면 로그 2의 1은 당연히 0이 나오겠죠. 또 이상한 소리예요. 로그 2의 1은 0입니다. 그 다음 로그 2의 4는 2가 되겠죠. 따라서 t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2까지가 될 거예요. 됐어? 그럼 내가 얘를 치환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얘를 치환한 걸로 바꿔버리면 y는 2 플러스 t와 3 마이너스 t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된 꼴로 그대로 같이 볼 겁니다. 자, 얘 무슨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t랑 마이너스 t니까 위로 볼록인데 근이 뭐랑 뭐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3이니까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부터 2까지야. 근데 잘 생각해보자. 가운데는 얘들아 당연히 두 근의 합의 절반 2가 되겠죠. 절반 2가 되겠죠. 자,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0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쯤 있을 거예요. 0은 이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 2는 얘랑 조금 더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t가 몇일 때요? 그렇죠. t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t가 몇일 때? 2일 때 나오겠죠. 여기가 2니까. 그쵸? 2가 더 작겠죠. 당연히. 왜? 축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t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오니 그대로 대입만 해봅시다. 자,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5예요.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 곱하면 2분의 5가 될 거니 4분의 25죠. 됐어? 최소값은 2를 넣을 거니까 4 곱하기 1이 나오면서 최소값은 4가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뭐하래? 곱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정답은 25로 결정이 될 거고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시 여기서는 뭔가 치환해서 로그 함수를 잘 분리시켜서 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뭐 딱히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치환하면 뭐? 범위와 변수가 바뀐다 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다음 그림은 어느 자동차의 와이퍼가 3분의 2파이만큼 회전한 모양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이 각도가 지금 3분의 2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자, 한번 요즘 아이들이 좀 독해력이 부족한 건지 문해력이 부족한 건지 좀 많이 읽으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와이퍼에서 유리창을 닦는 고무판의 길이가 50cm래요. 자, 와이퍼 잘 생각해보자. 지금 와이퍼가 지금 닦는 고무판의 길이가 곧 여기를 50이라고 준 거예요. 자, 센티미터 잠깐 없앨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만 닦인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50인 거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만 끼익 하면서 닦이는 거야. 지금. 근데 그때 회전을 닦는 부분의 넓이 곧 색칠 좀 해볼까? 요쪽의 넓이를 1500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파이까지 붙여줬네요. 그쵸? 자, 이 보라색의 넓이가 뭐라고요? 1500파이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때 와이퍼의 총 길이, 자, 얘들아, 와이퍼의 총 길이는 뭐냐면 지금 고무판의 길이가 50이라고 했으니까 총 길이는 요 전체 길이를 의미할 것 같아.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자, 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야 될지 생각하겠죠? 그럼 뭐야? 아, 전체 큰 부채꼴 보이죠? 거기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고 두 번째 시야는 어쨌든 전체를 구하기 위해선 이쪽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쪽의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두고 풀어볼게요. 괜찮을까? 자, 그럼 전체 넓이를, 자, 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작은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 빼기 S2라는 게 뭐예요? 1500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겠죠. 그 계산 가운데서 뭘 구해라? x를 구해라. 갑니다. 자, S1 전체니까 큰 거 한번 구해볼게요. 큰 건 반지름이 x 더하기 50이 될 거야. 우리 부채꼴 넓이 뭐죠? 2분의 1 r제곱 세타죠. 갑니다. 2분의 1 r제곱. 자,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50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세타 같은 경우에는 중심각 3분의 2파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작은 것도 마찬가지 중심각은 3분의 2파이 똑같겠죠. 자, 작은 거 한번 가봅시다. 그럼 얘도 2분의 1 곱하기 얘는 그냥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똑같이 중심각은 맞아떨어지겠죠. 그럼 그 두 개를 뭐 하라고요? 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빨리 빼볼게요. 자, 뺄 건데 당연히 얘들아 뺀다고 더한다고 이 느낌은 분배 법칙 잘 묶어내시면 돼요. 자, 2분의 1, 2분의 1 보이고요. 3분의 2, 3분의 2 보이니까 한 방에 묶을게. 어쨌든 얘도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이 친구도 이렇게 약분이 될 거면 남는 건 3분의 파이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x 플러스 50의 전체 제곱에서 뺄 거잖아. x의 제곱을. 그래서 무슨 공식이에요? 합차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안에 거 잘 계산만 때려주시면 3분의 파이 곱하기, 자, 합차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두 개를 더하고 뺄 거니까요. 둘이 더하시면 2x 플러스 50이 나올 거고 둘이 빼면 50이 나올 거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 1500파이가 돼야 됩니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파이는 당연히 똑같을 거니까 제거해 주시고요. 3 넘어가시면 450 아니지 4500은 남은 50 곱하기 2로 묶을게요. x 더하기 25가 될 건데 50 곱하기 2는 100이니까 공 두 개 날려주시고요.
그럼 x 플러스 25가 45니까 x는 뭐다? 20이다. 그럼 답을 또 20으로 내면 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20이 없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와이퍼의 총 길이니까 정답은 70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건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니까 한번 출제를 해봤고요. 이런 거 몰랐으면 다시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A랑 B를 각각의 조건식으로 줬으니까 각각을 같게 격파해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앞에 거부터 좀 계산을 해볼 건데요. 얘들아, 밑이 5, 5로 똑같으니까 먼저 이 친구 계산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는 5에 로그 5에 뭐야? 나누는 건 뭐라 그랬어? 아, 모르니. 답을 얘기해버렸어. 빼면 뭐하라고? 나누는 거니까 63분의 40이야. 그럼 7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9분의 6이에요. 그럼 또 약분이 되네. 뭘로? 3분의 2로. 그럼 이 친구는 밑과 밑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3분의 2로 떨군다는 우리 로그 성질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로그 8의 A라는 친구와 3분의 2라는 친구도 똑같을 거니까 우리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A가 곧 튀어나오겠죠. 자, 밑은 영원한 밑이니 8의 3분의 2제곱이 뭐다? A다.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A가. 괜찮습니까? 와, 그럼 A 금방 구했다. A는 그냥 4로 결정해 주시면 될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얘부터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따라서 이 친구는 로그 루트 2에. 얘들아, 선생님 말했죠? 밑에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로그 5에 제곱할 거니까 25 얘들아. 5의 제곱이니까 4제곱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까요? 자, 얘를 제곱했으니 얘도 제곱할 거야. 괜찮아? 그럼 얘는 그냥 뭐니? 4네. 그러면 로그 루트 2에 4가 나올 거고 한 번 더 제곱하면 되겠죠? 밑이 루트니까. 그럼 로그 2에 4, 4, 16이 나오면서 이 친구 몇?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4라는 걸로 똑같이 뭐야? 똑같이 나왔네. 근데 얘는 누가 4야? 2분의 B가 4라는 거니까 B는 몇? B는 8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로그 B가 8이었죠? 그럼 8의 4제곱이니 얘는 2의 세제곱이고요. 2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빠지시면 3분의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얘는 뭐 엄청 어렵진 않을 것 같으니 그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만 똑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어느 자원의 단위 무게당 가격은 매년 13%만큼 상승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예측에 따르면 현재 가격의 3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인지 한번 맞춰봐라. 근데 밑에 단 조건을 주고 있어. 단 로그 3을 뭐라고 주고 있죠? 0.477이라고 주고 있고 이거 잘 읽어야 돼. 그리고 로그 1.13을 뭐라고 주고 있냐면 0.053으로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주고 있죠. 갑니다. 자, 우리 원래 가격 알아요? 몰라요. 자, 원래 가격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 A라고 둘게요. 자, 현재 가격을 선생님이 A라고 둡니다. 자, 우리 상승하는 거 우리 1회 때도 했었고 좀 차근차근 했었겠죠? 상승은 뭐야? 원가에다가 그 퍼센트만큼 더해야 상승하는 거니까. 자, 볼게요. 자, 매년 상승할 거야. 첫 번째 3A라는 게 있을까? 왜? 원래 가격의 3배니까 3A는 자, 우리 현재 A 가격이 있는데 1년 지나면 1 플러스 100분의 13만큼 증가할 거야. 자, 근데 몇 년 지난지 너 알아? 몰라. 그러니까 몇 년? N년이 되겠죠. 자, 그럼 난 여기서 뭐 구하는 거야? N을 구하는 게 될 건데요. 어차피 여기서 AA는 똑같을 거니까 날려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1.13의 N제곱을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 뭐 할 거야? 양변에 로그를 단다가 첫 번째 단서고 두 번째는 이 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로그를 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양변에 로그를 달게 되면 얘는 로그 3이 될 거고요. 자, 이쪽은 로그를 달면 n이 떨어지면서 n 곱하기 로그 바꿔볼게. 1 더하기 0.13은 1.13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앞에서 전부 다 주게 되는 게 보이겠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0.477이 있을 거고요.
n 곱하기 0.053이 될 거야. 자, 그럼 우리 소수점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잖아. 양변에 1000을 곱해서 얘를 3칸씩 땡길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그러면 477은 53 곱하기 n이니까요. 당연히 5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나눕니다. 그러면 다 구했네, 다 구했어. n은 53분의 477인데 당연히 며칠 곱할 거냐? 끝이 7이니까 9겠죠. 자, 9로 한번 계산해보면 얘는 477 딱 나오니까요. n은 보다 7이다. 곧 몇 년 후에 3배가 되냐? 7년 후에 3배가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니까 딱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7이 아니죠. 와, 37에. 자, 바보 같은 짓 하고 3, 9, 27이죠. 9년 후에 있다가 보겠죠. 그래서 자, 이 변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각 1시 36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새벽이 되면 피곤하고 잠이 옵니다. 그렇죠? 저 또한 지금 잠에 취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9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함수 4x제곱하고 2x제곱을 주고요. 자, x축이 직선 x는 a와 만나는 거네요. 그때 만난 점을 각각 a, b, c라고 한대요. 그럼 얘 그냥 x는 a였겠네요. 그쵸? 자, 그때 a, b 대 b, c가 3대 1이니까 그냥 좌표화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확대 축소 개념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왜? 그건 이제 잘 모를 것 같아서. 자, 갑니다. 자, a니까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c는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몇 콤마 몇이야? a, 0일 거야. 그래서 여기 확대 축소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a 그대로 대입하시면 a, 몇? 2a가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a, 4의 a제곱이야. 자, 그럼 x는 a라는 특수한 직선이 있잖아. 그럼 가로선이 세로선이죠. 세로선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높이차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AB 대 BC는 3대 1이니까 당연히 얘가 3의 비율을 가질 거고 이 친구가 1의 비율을 가질 거예요. 그림은 안 그릴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우리 그림은 컴퓨터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못 그리겠죠. 자, 그럼 당연히 첫 번째 AB의 길이를 구할 거면 4의 A제곱이라는 함수값에서 2의 A제곱을 빼면 될 거고요. BC는 당연히 여기서 얘를 뺄 건데 그냥 2의 A제곱이 나오겠죠. 그게 3대 1이 나올 거니 뭐 하면 돼? 비례식만 정확하게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똑같을 거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갖다 놓고 풀면 자, 4의 A제곱 빼기 2의 A제곱은 3의 2의 A제곱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다 넘겨서 확인해 보시면 4의 A제곱 빼기 4 곱하기 2의 A제곱입니다. 그게 뭐야? 0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막 치환하는 친구는 있는데 얘들아 굳이 치환할 필요가 있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지수에서 빼기는 뭐다? 묶어서 계산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얘는 2의 A제곱을 묶어버리면 첫 번째는 2의 A제곱이 남겠죠? 그 다음 빼기 4로 계산할 수 있으니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말했죠. 지수 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클 거예요. 기본형 자체는.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요. 이 친구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는 0이 안 되니까요. 왜? 치역이 0보다 큰데 어떻게 0이 됩니까? 됐어? 자, 그래서 오른쪽이 0이 되는 건 2의 A제곱이 4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A는 뭐다? 지수 방정식에 의해서 2가 되겠다까지 표현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뭐 딱히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거 지수 방정식을 나타낸 것 뿐이에요. 뭘 이용해서? 좌표화를 나타내서. 알겠죠?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10부터 100까지에 있는 숫자 안에서 로그의 정수랑 소수 부분이 나왔네요. 자, 그럼 시키는 대로 좀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구해야 될 건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니까 한번 볼게. 얘들아, 로그 루트 x는 2분의 1 로그 x를 볼 건데 선생님이 정수분, 소수분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범위로 맞추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로 얘 범위를 맞춰 놓게 된다면 첫 번째, 얘들아, 로그 x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있을 거니까 한번 맞춰볼게. 얘의 로그 x라는 건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1부터 2까지 정도는 풀 수 있겠죠. 밑이 10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고요. 자, 그럼 2분의 1 로그 2x는 쟤를 반띵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얘 소수 부분이잖아. 얘들아, 얘가 2분의 1부터 1까지밖에 못 움직인대. 그러면 얘 소수 부분, 그냥 얘는 그냥 소수가 그냥 이거 자체인데요.
이게 그냥 소수네. 이게 그냥 그 소수예요. 왜? 1도 안 되고 2분의 1보단 클 수밖에 없으니 정수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됐어요? 그래서 이 소수는 그냥 2분의 1 로그 x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로그 x분의 1을 볼 거니까 한번 차근차근 또 볼게. 얘들아, 로그 x분의 1은 로그 x의 뭐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저 친구에서 볼 거니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뭐냐?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1.뭐뭐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어떤 소수 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알겠죠?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니까.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고요? 그냥 여기서 넘기시면 되죠. 그럼 얘 소수 부분은 2 마이너스 로그 x가 소수 부분이 될 거예요. 왜? 얘를 넘기시면 네모만 남은 거니까. 자, 그럼 문제 다시 볼까? 이거의 몇 배가, 3배가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이랑 똑같다는 거. 그럼 끝났는데? 자, 결론. 이 친구 몇 배? 3배. 6 빼기 3 로그 x가 누구랑 똑같다고요? 2분의 1 로그 x랑 똑같으니까요.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6은 자 넘어갑니다. 2분의 7의 로그 x가 될 거고요. 따라서 얘는 7분의 12라는 친구가 로그 x가 될 건데 그때 로그 x를 구하면 끝나는데 7분의 12가 되겠죠. 따라서 p랑 q를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 뭐예요? 12 더하기 7인가요? 7이죠. 정답은 19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범위로서 표현을 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직접적으로 판단하시고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소수 부분은 당연히 정수 부분을 넘긴 다음에 파악하시는 게 좀 더 괜찮겠죠.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얘들아, 이 형태를 좀 잘 봐야 돼.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 지수가 너무 많으니 어떤 형태를 잘 볼 건데 조금 보이실까요? 네. 자, 이 친구를 뭐 하면? 제곱하면 이 친구가 나오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근데 뭔가 완전 제곱식의 변형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떤 형태는 좀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3의 2분의 1 x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빼기 아닌가요? 그렇죠. 나의 눈썹이 졸린 가운데에서도 또 내가 잘못 쓴 걸 확인했어요. 다행이에요.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건데요. 자, 그럼 얘를 t로 치환해서 당연히 뭐가 생겨야 되냐면 범위가 생길 건데 요거 하나만 좀 필기 좀 해볼게. 얘들아, 기본적으로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 설명. 우리 어떤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얘들아, 둘이 빼면 당연히 0을 넣었을 때 뭐냐면 1 빼기 1이니까 원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점점 커지게 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곧 원점 대칭 함수가 나올 건데 원점 대칭, 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A가 지금 1보다 클 때 이야기하는 거긴 해요. 원점 대칭이라고 쓸게요, 일단. 얘는 일단 A가 1보다 클 때를 지금 보는 거야. 0과 1 사이는 당연히 음수니까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긴 할 겁니다. 됐어? 근데 원점 대칭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기함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f-x가 마이너스 fx가 되면 되는 건데요. 자, 해볼게. 지금 내가 fx를 이렇게 주고 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x 넣어볼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x죠. 그럼 얘네들이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이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워놨다는 건 뭔가의 범위를 보겠다는 건데 따로 x의 범위 전체를 주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어쨌든 이렇게 그려졌고 a가 1보다 큰 3이니까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t의 범위는 모든 실수다 해서 저 그래프 정도는 하나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하나만 더 써주게 된다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산술기하 공식, 곧 역수고요. 지수는 0보다 크니까 양수 조건이 만족을 해요. 그래서 얘는 산술기였으면 2 루트 1이라서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얘는 최소값이 2니까 어떤 2차 함수 마냥 이렇게 그려지는 y축 대칭 함수가 나올 겁니다.
얘는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얘는 0과 1이어도 상관없어. 감소함수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f-x를 넣었을 때 그대로 마이너스를 먹어버리는 짝수 차수 함수인 y축 대칭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x 넣으시면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x니까 뭐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필기 좀 잘 해놓으시고 다음 문제 나오면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시 돌아와서 t네요. 그럼 얘를 t를 제곱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2가 생기죠. t를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생기니 얘가 t제곱이 될 거예요. 자, t제곱이 나왔죠. 다시 찍는 거야. 목이 메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요게 보이니까 그대로 넘겨서 t제곱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플러스 at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t는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2차 함수처럼 봐도, 아니 2차 방정식처럼 봐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요. t제곱에 플러스 at 플러스 6은 0이 나올 거야. 됐어? 그럼 t가 모든 실수니까 실근을 가져야 된다며. 뭐 서로 다른 실근도 아니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시면 되고, 그냥 판별식 때리면 얘는 빼기 36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무슨 36이야? a제곱 빼기 24가 되겠죠. 그쵸?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 합차 공식 잘 이용해서 뿔마 2루트 6이 나올 테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얘는 a가 마이너스 루트 24로 쓸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또는 a가 루트 24보다 크거나 같은데 양수 a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얘는 무시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얘일 때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거 제곱하라는 거니까 m제곱은 뭐다? 24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요거 두 개를 모르시면 좀 못 푸니까 좀 필기해 놓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 직접 그려보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모르면 또 실제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AB가 6이고 BC가 4인 원 안에 있는 뭔가 선분 또는 현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사인 B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 언뜻 보면 무슨 문제야? 뭔가 상학함수 활용 문제 같은데 아니에요. 자, 당연히 얘들아 A, B가 어디를 지나요? 중심을 지나죠. 그럼 우리 알잖아. 중심을 지난다? 근데 점 C가 또 따로 있다?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무슨 각? 원주각과 중심각의 형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사인 B는 당연히 여기 90도니까 여기에 대한 각도를 못 치면서 6분의 이 높이만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 뭐 하면 돼? 피타고라서 쓰시면 되겠죠. 36 빼기 16이니까 20 나오면서 얘는 2루트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 암산 가능하겠죠. 자, 그럼 사인 B라는 건 당연히 빗변분의 높이가 될 거니 6분의 2루트 5가 나와서 정답은 3분의 루트 5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원주각하고 중심각 알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몰랐으면 다시 보시면 되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두 함수 2x제곱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뭐 많아요. 두 지수함수인데 교점을 a, b라고 한대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교점을 구할 수 있을까? 해봐야 되겠지. 일단 첫 번째, 둘이 교점이니까 만나려면 당연히 같다고 놔야 된다니까. 얘들아, 요렇게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같다고 놨더니 뭔가 역수의 느낌이 있으니 양변에 2의 x를 곱해서 뭔가 2차 방정식의 느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하냐면 뭐 정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친 똑같으니까. 그럼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할 건데 그럼 난 여기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서 당연히 치환했으니까 범위가 생기겠죠? 0보다 클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럼 간다. 그럼 얘는 t는 천천히 하자. t는 역수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 t분의 1 플러스 6이에요. 어차피 t는 양수기 때문에 내가 양변에 t를 곱해도 어차피 상관은 없을 거니 4t를 곱해서 4t 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4t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결론. 그러면 4t 제곱에
마이너스 24t에 플러스 1은 0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근데 두 중점의 좌표 m하고 n을 줬어요. 얘들아, 너네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구해봤자 어차피 알파랑 베타, x좌표까지밖에 안 나올 거거든. 어차피 방정식을 풀어 제끼는 거니까. 그럼 내가 임의로 얘 좌표를 알파라고 두고 베타라고 둬볼게요. x좌표를. 그럼 얘들아, 너네 뒤에 거에 넣는 게 편하냐? 앞에 거에 넣는 게 편하냐? 앞에 거겠죠. 따라서 a 좌표를 내가 a, 2의 알파로 잡고 뒤에 거를 베타, 2의 베타로 잡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잡아요? 우리 2차 방정식 풀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뭐 써야 돼? 그렇죠. 우리 앞에서 했던 근거계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근거계수를 쓰려면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얘 누구 거? x 거. 나 지금 누구 구하는 거? t 거.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변수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x 자리에 알파랑 베타를 대입했으니 2의 알파와 2의 베타가 곧 얘네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t로 바꿔놨으니까. 됐어요? 자, 근데 중점은 당연히 구할 때 m하고 n을 빼라고 했어. 그러면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반띵. 자, n은 어떻게 구해? 더해서 반띵. 자, 생각해볼게. 그럼 얘들아, 2의 알파랑 2의 베타를 더한다는 건 이 입장에서는 둘이 진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거계수에서 뭐가 나오겠어? 아, 6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첫 번째 해결 완료. 얘는 그냥 6이네. 그럼 n은 그냥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건데 얘들아, 여기 지수에서 구할 수 있는 알파랑 베타를 더한다는 건 지수끼리 더한다고요? 그럼 애들이 뭐 하라고요? 곱하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두근의 곱은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 이거 그냥 근거계수 쓰라는 거구나. 근데 우리한테 문제를 이렇게 알려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스몰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스몰 m에서 n을 빼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4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거 꽤나 복잡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 첫 번째, 치원에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풀었을 때 이게 뭐지 했을 때 이거 주황색을 설정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고, 두 번째, 또 치원했으니까 뭐가 생겨? 범위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에 조금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우리 탄젠트를 쭉 더할 건데 특수각이 아닌 상태가 첫 번째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뭐가 아니라고? 특수각이 아닌 상태가 보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또 뭐가 보여야 돼? 점 3개가 보이셔야 돼. 뭐 찾는 거? 규칙 찾는 거. 그래서 자, 그럼 우리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뭐야? 대칭성이 될 수밖에 없죠. 무슨 성? 대칭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는 뭐 각변환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우리 문제 풀어본 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풀어볼게요. 갑니다. 자, 우리 당연히 얘들아 17분의 파이랑 연관시킬 수 있는 게 누구죠? 17분의 16파이예요. 자, 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봐. 17분의 파이 더하기 17분의 16파이를 더하시면 뭐가 나와? 파이가 나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 나는 17분의 16파이를 뭘로 볼 수 있냐면 파이 빼기 17분의 파이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보냐면 파이는 우리 정수파이죠. 말 그대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럼 어떤 규칙을 볼 거냐면요. 보세요. 탄젠트 17분의 파이 더하기 탄젠트 17분의 16파이를 볼 건데, 내가 방금 17분의 16파이를 파이 빼기 17파이로 해서 각변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친구가 탄젠트 파이 빼기 17분의 파이인데, 자, 생각해보자. 자, 우리 파이는 180도니까 x축의 음의 방향이야. 다시 x축의 음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왜 이렇게 그러지? 이쪽 파이니까 당연히 x축의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릴 거라고. 됐어? 그러면 탄젠트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죠. 안 바뀐다고. 안 바뀌고 탄젠트 17분의 파이가 나오겠지만 몇 사분면이라서
이사분면이라서 탄젠트는 그땐 음수가 나올 거야. 오, 뭐야? 얘네 둘이 더했을 땐 얘네 둘이 빼는 거랑 똑같으니 이 친구 0이에요. 그럼 어떤 세트가 만들어지겠어?를 볼 거야. 아, 둘이 더해서 파이가 되는 것들은 싹 다 없어지겠다를 볼 수 있겠죠. 그럼 1하고 짝꿍은 16이 나오겠고 막 쭉 나오겠죠. 그럼 생각해 볼게. 얘들아, 1의 짝꿍은 16이에요. 2의 짝꿍은 15겠죠. 그럼 3의 짝꿍은 14겠죠. 이거 다 쓸 거야? 싫은데? 둘이 더해서 17 되는 거니까 가까운 건, 자, 가자. 가까운 건. 둘이 더했을 때 17의 절반은 8.5겠죠. 그러면 7하고 8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총 7개죠. 1, 2, 3이니까 7개. 7개 세트가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남은 거 있죠? 탄젠트 17분의 17파이. 탄젠트 파이잖아. 뭐야? 0이겠죠.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고 싶은데 180도일 때는 y좌표가 0이니까 그냥 0이 나와서 싹 다 0이 되네. 정답은 그래서 0으로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이게 각변환을 이용하는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세트를 맞춰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갈리게 되겠죠. 이런 문제 많으니까 좀 많이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 자, 지수함수 하나와 로그함수를 줬는데요.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자, 그럼 잡아보면 되겠죠?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y 절편이니까 그대로 0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0, 3 빼기 2니까 1이 나오도록 설정이 되겠고요. 다시 여도 0을 넣으면 로그 3의 1은 0이죠. 그러면 0, 마이너스 1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거니까 얘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다는 건 Y의 넓이, 높이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Y의 높이가 똑같다는 건 B의 무슨 좌표를 알려준 거야? Y좌표를 딱 하니 알려준 거겠고요. 또 B를 지나고 또 X축에 평행하다고 했으니 D에 무슨 좌표? Y좌표도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사각형 ADBC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럼 우리 사각형이 흔히 하는 사각형이 아니니까요. 선생님은 요걸 기본적으로 요렇게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 그럼 얘가 밑변이 되고 얘가 높이가 되겠죠. 다시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될 거니 곧 얘네들의 x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얘는 이 친구가 1이 되는 것부터 구해보면 될 거니까 되게 쉽죠? 로그 3의 x 플러스 1이 뭐예요? 2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이 뭐야?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겠죠. 따라서 x는 뭐? 8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얘를 8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다. 됐죠? 자, 그럼 저 뒤에 볼게요. 저 뒤에는 누가 마이너스 1이냐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끝나겠죠. 자, 마무리 갑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3의 x 플러스 1 제곱이 3이 돼야, 아니죠. 1이 돼야 되겠죠. 1이 될 거니까, 자, 1이 될 거니까, 맞죠? 1이 될 거니까 x에 뭐가 대입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삼각형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S1하고 S2로 나눠서 볼게요. 자, 그럼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S2라고 본 다음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왜 색칠이 안 돼 있니? 슉.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밑변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그리고 높이는 요만큼의 길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은 마찬가지 여기도 2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높이는 8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8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얘는 넓이가 1이고요. 얘는 넓이가 8이니 그 두 개를 더한 9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좌표화해서 사각형을 직접 구하는 거고 요거 관계식만 잘 파악하면 돼.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0과 2파이 사이에서 요 분수식에 대한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여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고 얘의 최소값이야.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면 그때의 코사인 제곱값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자, 코사인 제곱값을 구하라는 건 코사인 제곱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구하라는 거죠. 갑니다. 그럼 얘들아, 코사인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사인 제곱을 바꿔주셔야죠. 어떻게? 자, 얘 한번 볼까? 얘 6은 그대로 쓸 거고요. 사인 제곱 대신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정리해 볼게. 얘는 9 빼기 3 코사인 제곱의 세타로 얘네들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수 모양이 나왔잖아. 됐어? 그러면 일단 뭐부터 맞출 거냐면 모양이라는 걸 맞출 건데 왜 내가 모양을 맞출 거냐? 최소값을 구하는 건 이차함수 최대최소, 직선거리, 산술기하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자. 일단 0부터 2파이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능해요. 자, 코사인 제곱 같은 거 하면 0부터 1까지가 가능할 건데 선생님 0은 양수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냐면 이 모양을 전체로 만들겠다는 거야. 잘 보세요. 코사인 제곱은 0부터 1까지밖에 못 움직여.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야. 5 빼기 3이 최소니까. 왜? 얘가 가질 수 있는 코사인 제곱의 최대값은 1이야. 그럼 5 빼기 3은 2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5 빼기 3 코사인 제곱을 만들 건데 그럼 내가 얘를 분리할 수 있겠죠. 9는 4 더하기 5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분리할 수 있어. 이 모양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잘 따라오자. 그러면 이 친구는 4는 따로 빼놓고요. 5 빼기 자, 여기 3 빠졌죠? 3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5 빼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4야. 그럼 내가 지금 어디만 보겠다는 거냐면 여기만 보겠다고. 왜? 어차피 4는 상수니까 최소값에다가 4를 더하든 뭐 얘가 점점 커지는 4를 더하든 어차피 최소값은 절대 바뀌지 않아. 최소값은 얘 때문에 바뀌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코사인 제곱이 정말 크게 가진 건 0부터 2파이 사이니까 아니 저게 없어도 어쨌든 1까지밖에 못 가요. 당연히 1은 포함을 못해. 0하고 2파이를 안 가지니까. 하지만 어쨌든 얘가 1이 되든 5 빼기 3은 2가 되니까 얘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고 이 친구도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무슨 기야? 산술기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럼 얘를 산술기하를 썼을 때 이 루트에 둘이 곱하면 4가 나오겠지. 그냥 역수관계에 4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최소값은 몇이야? 얘는 4죠. 근데 앞에 뭐까지 있으니까 4까지 붙여줘야 되니까 그때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최소값 m은 뭐야? 8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말했지.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렇죠. 얘네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예요. 같을 때라고. 그러면 같을 때니까 반반 나눠 가지면 되니까요. 5 빼기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몇일 때예요? 4니까 절반 2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3은 3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언제일 때? 1일 때. 됐어? 아, 그럼 얘가 1일 때 최소가 나오니까 그때 값을 A라고 한대요. 그럼 A는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랑 M을 더하라니까 8 더하기 1은 9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것도 산술기하 중 하나인데 어려워요. 이거 식 조작은 연습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 주어진 독해 능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왜 하필이면 최소값을 구하는데 그때 코사인 제곱의 값을 물어봤을까? 저거로 맞추란 뜻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범위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산술기하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하는 연습도 좀 해봅시다. 됐죠?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우리 방정식, 지수 방정식 하나, 로그 방정식 하나 줬는데요. 뭔가 어떤 치환하게끔 만들고 2차의 느낌 빡빡 오죠. 근데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니 뭐 한다? 그렇지. 근과 계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지수 방정식부터 풀어볼 건데 저거 조금 변형부터 해볼까? 첫 번째. 자, 얘는 5의 2x제곱이 나올 거고 빼기 5 곱하기 5의 x제곱 플러스 5는 0이 나올 거고요. 그때 x는 알파랑 베타라고 주고 있죠. 물 흐르듯이 가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5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건데 당연히 0보단 클 건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 x가 알파랑 베타라고 줬다는 건 그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t가 5의 알파와 5의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얘네 둘 다 0보다 크다까지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t제곱에 빼기 5t에
플러스 5가 나오니까 여기서 근거해서를 조금 더 적절하게 쓸 수 있겠죠. 자, 두근의 합 볼까요? 5의 알파 더하기 5의 베타는 몇이야? 5야. 뭐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다시 두근의 곱이니까 5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죠? 5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고 얘는 알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해석이 조금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여기 친구의 x는 1과 그대로 대입하면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로그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로그로 넘어갔을 때 그냥 저거는 바로 치환해 버릴게요. 보이니까 로그 5의 x를 다시 얘는 쌤이 그 s로 치환해 볼게. s.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야. s는 x에다가 뭐 1하고 3을 대입했으니까 첫 번째 로그 5의 1이 뭐예요? 0이잖아. 0과 로그 5의 3으로 우리가 치환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얘는 s제곱에 빼기 as 플러스 b가 0인데 그럼 두근의 합과 곱을 잘 쓸 수 있겠죠? 두근의 합은 요거잖아. 1분의 a니까 a는 두근의 합 로그 5의 3이 나올 거고요. 두근의 곱은 너무 쉽지 않니? 그냥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a랑 b를 합쳐라. 그럼 답은 로그 5의 3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 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도 근거 계수를 조금 더 적절하게 쓰는 친구들이 괜찮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우리 복소수 모양 나왔죠? 얘들아, 사인분의 코사인을 합쳤더니 탄젠트 분의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근데 음수가 나왔대. 우리 분수 모양에서 음수 나오면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납니까? 자, 그때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모, 사인 세타가 음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양수가 되는데 당연히 0도 포함할 수 있다까지 등호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우리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뭐 1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0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밑에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음수 조건하고 코사인 양수 조건이다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왜 이걸 줬냐면 얘들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줘놓고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하라는 건 완전 제곱식을 잘 이용하라는 거겠죠. 자, 갑니다. 그럼 자, 이제 편의상 S랑 C라고 쓸게요.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뭐였죠? 그렇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이 될 거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얘 제곱하면 9분의 1인데 아직 모르는 게 존재하죠. 사인 코사인을 모르니까 우리 이 친구 다시 제곱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제곱한 건 9분의 1이었잖아. 그게 뭐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뭐? 2 사인 코사인이겠죠. 됐어?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몇이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은 2 사인 코사인이고 사인 코사인은 뭐예요?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를 곱하니 플러스 9분의 16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결론.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뭐예요? 9분의 17이야. 그럼 내가 말했죠. 사인 빼기 코사인, 루트를 벗겼을 때는 뿔마가 나올 테니 주어진 환경에 정말 좀 확인을 잘해라. 그러면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무조건 무슨 수? 그렇죠.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이 나오겠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복소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뭐 등호도 충분히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알겠죠?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은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 주고 있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마찬가지로 했었어. 그치? 우리 y는 k, 얘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치? 야, 우리 특수각이 아니면 어떤 걸로 풀기로 했냐면 대칭성과 또 뭐 각변환이 떠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대칭성하고 각변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A가 며칠대로 고정을 시키고 있죠. 그쵸? A가 지금 5분의 파이, 곧 얘는 예각으로 우리가 볼 거야. 그리고 애초에 그림을 봤을 때 제일 가까운 게 A니까 A를 기점으로 볼 건데요.
지금 만나는 걸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얘는 지금 사인하고 만나는 게 보일 겁니다. 그쵸? 그럼 쭉 연결을 했을 때 요 C라는 좌표가 먼저 보일까? 먼저 B가 안 보이는 이유는 코사인이랑 만나니까 조금 불편하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대칭성이니까 우리 원 잘 생각해 보시면 요만큼 떨어져 있는 간격 자체가 여기 파이에서 떨어진 간격만큼 똑같아지겠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C라는 좌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파이에서 뒤로 갔죠. 얼만큼? A만큼 뒤로 갔으니까 5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5분의 4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생각을 해보시면 얘들아,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무슨 관계? 그렇죠. x랑 y랑 역함수처럼 우리 이 반대가 될 건데 당연히 y축에다 내리는 거는 우리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 2분의 파이에서 기준을 2분의 파이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를 b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각은 당연히 똑같을 거니까 b는 어디서? 그렇죠. 2분의 파이에서 뭘 뺀 거야? a를 뺐죠. 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3파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지금 문제에서 B랑 C를 더한 값을 구하라고 하니 얘네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B랑 C를 더했을 때 당연히 통분을 해주시면 10분의 8파이 더하기 10분의 3파이가 나올 거니까 얘 몇? 10분의 21파이죠. 거기까지 나올 거고 P랑 Q를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1파이죠. 11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21이 정답이 될 거고요. 답은 4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각 변환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냐 두 번째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냐 싶었을 때 X축이 무조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Y축은 뭐야? 역함수의 느낌으로 Y랑 X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다. 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에서 10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자, 자연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얘들아,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네 이거 안 읽을 것 같아서 자, 얘들아, 아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생각해보자. 우리 국어 배우잖아, 그치? 얘가 은는 이가죠. 자,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 근이야. 근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x, 방정식에서 x잖아. 그럼 얘를 몇 번 곱하면? 그렇지, 이 친구가 x라는 거죠. 이 친구를 몇 번 곱하면 n번 곱했을 때 어떤 자연수가 나온다. 자, 선생님 보통 자연수를 k라고 두고 풀 거예요. 됐어? 그럼 얘를 몇 번 곱한다고? n번 곱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너네가 해석을 못해서 틀리고 국어를 못해서 틀리는 건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자, 갑니다. 그러면 얘는 지수니까 밑을 전부 다 2로 바꿔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에 2분의 3제곱. 자, 나누기는 우리 빼기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에 몇 분의 3분의 2제곱이 나올 거고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뀔 거니까 4분의 3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얘는 빨리빨리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12라는 공통 분모로 통분하시면 6, 3, 18이 나오겠죠. 18 빼기 그 다음에 4, 2, 8, 그 다음에 4, 3, 9 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2에 12분의 19제곱으로 나올 거고 이거에 몇 제곱 때린다고? n제곱을 때린다. 근데 이 친구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지수가 뭐가 되거나 얘들아? 그렇죠. 0이 되거나 또는 뭐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면 분수가 나올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음수가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누가 없어져 줘야 돼? 그렇죠. 분모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n은 무슨 배수? 12의 배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얘들아, 그럼 n이 12의 배수라는 건 무슨 뜻이야? 12배수 찾아, 100까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2부터 차근차근 세 나갈 거야. 그치? 근데 9를 곱하면 뭐가 돼? 108이 되겠고 8을 넣으면 96이 될 거니 총 몇 개밖에 안 나와? 8개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8개니까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내가 봤을 때 해석 이슈입니다. 해석을 못 하시면 절대 못 풀고요. 해석만 잘한다면 뭐 여기까지 계산 충분하게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너네가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 판단하면서 독해하면서 읽어 가셔야 된다.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아까 22번과 마찬가지로 100 이하의 자연수 m만 구할 거고요. 그때 해당하는 m의 합들을 전부 다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어떤 m을 만족시키는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갑니다. 얘들아, 이 m의 3분의 1 제곱의 값이 또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자, 얘들아, 우리 뭔가의 3분의 1 제곱이 자연수가 나온다는 건 아까 방금 얘기했죠. 22번에서. 똑같은 맥락인데요. 3분의 1 제곱 곱했을 때 자연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저 3분의 1을 제거시켜야 돼요. 곧 지수에 있는 누구? 여기 있는 분수에 있는 분모의 3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m이라는 요 안에 있는 값들이 무슨 수가 돼야 돼? 그렇죠. 세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자, 요 안에 있는 얘가 세제곱수가 되셔야 된다고. 왜 세제곱수가 돼야 될까? 얘들아, 세제곱수는 뭔 소리? 어떤 숫자를 3번 곱했을 때 나오는 걸 세제곱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가령 예를 들었을 때 a 세제곱을 3분의 1 때렸을 때 어떻게 돼요? 1로 수렴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하나 더 있잖아.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0 되는 거 하나잖아. 기본적으로 뭔가에 0제곱이 1이 나올 건데 1을 넣었을 때 2가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1은 해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됐어? 자, 그럼 내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방금 뭐라 그랬냐면 얘는 지금 m이라는 값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도 있어요? 2라는 값도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갖고 있다고? 2를 한 개는 갖고 있어 줘요. 그러면 m은 무조건 2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최소 2개는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 2가 총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겠죠. 아, 따라서 첫 번째 m이 2가 2개일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2까지 해서 2가 3개가 되면서 약분이 되겠죠. 자, 2개만 갖고 올 수 있을까? 또? 아니죠. 2를 또 몇 개 갖고 올 수 있어? 3개를 더 더하면 자, 이제 3, 2, 6이니까 6개까지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를 5개를 더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야지 2가 하나, 2가 5개니까 6개가 나올 거야. 다시 또는 9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2가 8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규칙이 발견이 될 거라는 거죠. 됐어? 하지만 m은 뭐 이하의 자연수라고?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몇 번 계산해 보시면 될 거야. 얘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32가 될 거고요. 얘들아, 2의 8제곱은 2의 4제곱, 16을 제곱하는 거랑 똑같은데 얘들아, 16을 제곱하면 당연히 100보다 커지니까 여기부터는 절대 될 수가 없겠다. 됐어요? 자, 그럼 2개니까 답은 36. 근데 또 보기에 답이 있어요. 그쵸? 아, 답은 5번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좀 조사를 해봅시다. 얘들아, 굳이 2만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1은 안 됐으니까 2 다음에 누가 있죠? 3이 있죠. 그럼 한 번 더 조사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우리 2가 무조건 몇 개는 있다고 했죠? 2개를 가져야지 이 앞에 있는 이 하나가 없어질 거야. 그럼 그 다음 큰 숫자인 누구? 3을 3번 곱해 보는 거죠. 그러면 2도 3개, 3도 3개니까 똑같이 자연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얘 잠깐 계산해 보시면 4 곱하기 27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미 108로서 뭘 넘어가?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커진 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당연히 4의 세제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 이상 커지는 건 없으니 딱 몇 개만 존재해? 2개만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 2개의 합이니까 정답은 36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 5번이 답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다시 어떤 지수가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그 지수에 있는 게 유리수가 없어져야 돼요. 곧 약분이 되셔야 되니까 어떤 거에 배수가 될 수 있다 또는 어떤 영제곱도 가능하지만 보통 그건 확인용으로 가는 거지 저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알았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2의 n제곱을 b 나누기 10의 a제곱으로 주고 있죠. 자, 일단 파악부터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 처음 볼 거니까 잘 따라와 볼게. 얘들아, a는 정수라고 줬고요. 이때 1하고 10 사이에 있는 b가 있는데 얘는 한 자릿수 뭐가 돼? 실수가 될 거야. 다시 한 자릿수의 실수들이 될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뭐 2.5 같은 거, 1, 2.5 이런 거 실수들은 뭔가 분수나 소수도 가능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체크할까 얘들아? 10의 a제곱, 10의 거듭제곱수는 어떤 자릿수랑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10은 0이 하나 붙을 거고 100은 0이 2개 붙을 거고 할 건데 자, 나누기 표현이 있으니까 요것만 조금 조심해 볼게. 원래 이때 이게 기출문제에서는 곱하기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곱하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누기로 한번 바꿔 본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 fn이 a고요.
GN은 로그 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씩 잘 파악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펼쳐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갑니다. 얘들아, F5니까 N 자리에 5를 대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2의 5제곱은 32가 될 거예요. 그럼 32라는 친구는 3.2 나누기죠? 정확히 말하면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올 거야. 왜? 나누긴 얘들아 곱했을 때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이게 귀찮은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 나누기 헷갈려요. 그러면 곱하기를 바꾸면 되죠. 그럼 곱하기 끼면 하면 뭐라고? 역수 취급할 거니까 마이너스 a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됐어? 그래도 우리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자, 10 나누기 10분의 1 하면 곱하기 10으로 바뀌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곱하기로 바꿀게. 아, 나누기 하면 플러스 1이 돼야 되는구나. 그치? 자, 곱하기 다 바꿔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3.2에서 얘는 플러스 1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아까처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가 플러스 1이니까 첫 번째 a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에 7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7은 128이 되겠죠? 그러면 128은 자, 저대로 맞춰서 씁시다. 1.28. 자, 얘 한 자릿수는 1.28이 될 수밖에 없어. 제 앞에 자, 몇 칸 땡겼어요? 2칸 땡겼으니까 자, 얘는 뭐 10에 곱하기 마이너스 2제곱이 아니고 그냥 2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생각해. 얘를 2칸 땡길 거야. 그럼 이 2랑 이 마이너스 a랑 똑같을 거니까 a는 뭐?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야? 오른쪽이 말고 왼쪽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 기억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면 이 a는 뭘 의미하는 거야? 자릿수를 조금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니은 볼까? 이번엔 G 차례예요. G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제곱을 먼저 해보라고 하니까 얘는 8이 되겠죠. 8은 3 대입해볼까? 그러면 8은 어차피 한 자리 장수 그대로 나올 거니까 8 곱하기 10에 몇 제곱? 0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8은 8이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뭐 a는 0인데 G에는 a 말고 누구랑 관련돼 있어? b랑 관련돼 있죠? 그럼 b가 몇이에요? 그냥 8이죠? 그럼 얘는 그냥 로그 몇이야? 8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됐어? 자, 6 해볼게요. 2의 6제곱은 뭐예요? 64가 나오겠죠? 그럼 64라는 친구는 자, 한 자리 장수 6.4야. 됐어? 곱하기 10의 1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야 64가 되니까.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니까 굳이 지금 다시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b는 6.4기 때문에 얘는 로그 6.4야. 다시 밑이 10이죠? 성형 로그니까 당연히 증가함수기 때문에 8하고 6.4만 비교해도 얘는 8이 더 클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니은은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니은이 참에 기억은 거짓이니까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디귿 볼게. 디귿이 조금 어려우니까 별표 한번 쳐놓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얘들아, 우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라는 건 일반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일반화. 자, 어떤 n을 넣어도 상관이 없었을 때니까 일반화를 시킬 건데 얘들아, fn은 어차피 자릿수니까 a는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럼 a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여기 있어요. 두 번째, gn도 비교를 해볼 건데 로그 b야. b에 뭘 다르래? 로그를 다르래. 자, 두 가지 근거가 존재하는 거야. 로그를 달아야지 로그 b가 나오고 로그를 달아야지 a가 떨어질 거예요. 됐어? 자, 그럼 n이랑 n 플러스 1이랑 둘 다 비교해 볼 거니까 자, 디귿 1로 올게요. 자, 생각해보자. 2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보자. 어차피 n을 넣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b 나누기 10의 a제곱일 거예요. 그럼 내가 양변에 뭘 단다고 했어 아까? 그렇죠. 상용 로그를 달아서 로그 2의 n제곱은 자, 로그 달면 로그 b가 나올 거고요. 얘는 나누기니까 우리 진수의 나누기는 빼기로 볼 수 있겠죠. 빼기 a가 될 거야. 어차피 로그 10은 1이니까요. 됐어? 그럼 두 번째 2의 n 플러스 1을 볼게요. 그럼 얘도 똑같아. 얘를 b 나누기 10의 a제곱으로 볼 건데 잘 생각하자. 얘도 마찬가지 로그를 달아주게 되면 로그 2의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로그 b 똑같이 쓰면 되겠죠? 빼기 a가 될 거야. 당연히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a는 다를 거니까 선생님이 조금 변주를 줄게. 뭐 b1, a1이라고 하고 얘는 b2, a2라고 할게요. 당연히 다를 거니까요. 됐니?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지금 보시면
fn과 fn 플러스 1은 a에 관련돼 있으니까 요거죠. a1이 뭐였던 거야? fn이었던 거지. 그럼 얘는 fn 플러스 1이었던 거고, 다시 로그 b는 gn이니까 얘가 gn이 될 거고요. 얘는 gn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두 개를 빼는 거지, 이렇게. 자, 비교해 볼게. 얘들아, 오른쪽을 비교하면 뭔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자, 밑이 10인 상용 로그에서 당연히 2의 n 플러스 1하고 2의 n 중에 누가 커? 이놈이 더 크다. 그럼 이놈이 더 크니까 당연히 얘 g의 n 플러스 1 빼기 f의 n 플러스 1이 더 클 거예요. 누구보다? g의 n 빼기 fn보다 클 거라고. 그럼 이 모양에 맞춰서 얘 f의 n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gn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시키면 모양이 나올 건데, 그럼 부등호 방향이 g에 붙어있죠? 근데 부등호 방향이 지금 f에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맞지는 않을 거니 디귿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렵다고. 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 기출인 우리 상용 로그의 자릿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이렇게 쪼개는 연습을 시켜보는 거니까 경험치로 잘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fx랑 gx의 실근의 개수 구하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 개수라고 하면 일단 어떤 함수인지부터 조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우리 fx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 중에 코사인이죠. 근데 우리 절대값이 붙어있는 삼각함수 하나랑, 자, 밑에는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삼각함수랑 로그 함수랑 당연히 방정식이 성립이 돼요? 안 되겠죠. 얘들아,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로그를 어떻게 같다고 놓고 풀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정답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냥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라? 정확하게 그려라. 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라는 거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생각해 볼게.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어떤 그래프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을 조금 정해줄 건데, 첫 번째, 얘들아,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기야? 주기함수야. 곧 뭐 하겠다는 거에는 반복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복. 반복하는 구기를 쭉 그릴 거야.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뭐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1대1 대응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그냥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야. 이 친구는 뭔가 코사인이니까 뭔가 꾸불꾸불 넘어갈 거고요. 얘는 로그 함수니까 내려갈 거야. 그럼 언제부턴가 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선생님 첫 번째 두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를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만 잘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얘들아, 코사인 파이 x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주기는 몇이야? 2가 되겠지. 왜?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파이 x니까 x에 2를 대입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기본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사인 그래프가 2로 주기가 반복이 될 건데요. 2로 반복이 될 건데 우리 원래 코사인 이렇게 그리죠. 자, 선생님 분필 잘 따라오세요. 2가 될 건데요. 얘를 뒤집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볼록 튀어나오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볼록 튀어나오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볼록 튀어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0이잖아. 자, 쭉 내려볼게. 여기가 1, 여기가 다시 2가 되니까 여기가 1이 될 거야. 여기가 2가 될 거라고. 원래 이게 한 사이클이었는데 절대값을 다르니까 우리 사이클이 1로 바뀌었죠. V자, 갈매기 모양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야. 그럼 조금 더 그려볼게. 자, 우리 어디까지 반복할지 모르니까 조금 더 그려보는 것 뿐이에요. 선생님 어디까지 그려요? 저도 모르죠. 왜? 난 왜 모를까? 야, 선생님이 출제자긴 하지만 얘들아, 선생님 문제 풀 때 문제를 다 알고 푸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친구들아, 잘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도 일단 너네 입장에서 푸는 거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2가 될 거고 절대값이니까 최소값은 0이 될 거야.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니까 이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 절대로 만날 수가 없겠죠. 됐어? 자, 그러면 로그 입장에서 볼 거니까 자, 첫 번째 이 친구가 2가 되는 놈 또는 얘가 뭐가 되는 놈? 0이 되는 놈을 찾아볼 거예요. 왜?
최대 최소를 기준으로 볼 거야. 자, 일단 잘 따라가 볼게요. 이 친구가 2가 되는 거 볼까요? 자, 밑으로 따라올게. 얘는 로그 2분의 1에 6분의 x가 누가 되는 거야? 얘는 3 또는 뭐가 된다고? 0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되니까 6분의 x는 2분의 1의 세제곱인 8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냥 2분의 1도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x는 뭐야? x는 여기 8 곱할 것 6을 곱하는 거죠. 4분의 3일 거예요. 첫 번째는 얘는 로그는 4분의 3 콤마 몇 2가 되는 애를 구할 거고 자 밑에는 6을 곱하니까 3 콤마 몇 0을 지나는 애도 지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분의 3은 어디 있냐면 자 0과 1 중간이 2분의 1이니까 대략 4분의 3은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때 몇이 나온다고? 이미 여기서 최대값을 찍어버리게 되겠죠.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로그 함수가. 그리고 어디도 지나는데 3,0이니까 여기도 지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감소의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냥 쭉 그려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그립니다. 쭉 내려와서 3,0을 이렇게 지날 거야. 완벽하게 그랬어 우리. 그래서 그럼 얘들아 얘는 계속 내려가고 얘는 계속 볼록볼록 튀어나갈 거니까 절대 안 만날 거고요. 얘도 2보다 위로 갈 거니까 이렇게 볼록볼록 하면 2보다 커지는 게 없으니까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눈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서 정답 몇 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5개가 나온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상악함수나 로그함수 또는 지수함수 또는 1차 함수까지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방정식을 풀지 못하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거고요. 그때 기준은 최대 최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회도 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뒤에 문제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 오답을 조금 열심히 해서요. 다음 15회차부터 또 넘어갈 때는 좀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15회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